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인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까 나왔었죠? 허세. 저 허세. 정말 좋은 분이네요. 영혼 1도 없어. 반도시 법원님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저요? 말도 안 된다고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화 부모님은요? 저는 그냥 그래요? 네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연하신 법부님은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약간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좀 놀랄 것 같기는 해요. 놀라면서 그거를 같이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물어보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 나도 천상의 길을 닦는데 끼워달라 그러고 청소를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명이 하기 시작하니까 또 궁금해 안 궁금해요? 그렇죠. 또 와서 물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남아. 또 와서 물은 사람 중에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개합이 돼서 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몇 명이 된 거냐면 3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3평씩 청소할 수 있게 된 거죠. 오, 그럼 꽤 진척률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꽤 진척률도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정상이 아니라 그래도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팍 밀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냥 기뻐하면서 다음날도 또 청소하고 다음날도 또 청소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좋아지겠죠. 그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생겼나요? 중요해. 이거 중요해. 애욱이 아니라 아끼고 그 사랑하는 마음. 네, 네. 그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기죠. 생기겠죠. 네. 여기서 촌장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 존경은 누가 받아야 돼요? 촌장이. 천장. 근데 촌장은 마을을 어지럽혀 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마가라고 하는 그것도 외지인이 내가 지금 이 마을의 촌장인데 와가지고 존경을 다 뺏어가고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심각한 모함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질투예요. 그리고 유혹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마가한테 가는 거예요. 마가한테 가서 여기 지금 관정법부님이 마가인 거예요. 네. 여기 32명이 같이 있어요. 마가한테 가서 이렇게 촌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요. 당신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네. 이 젊음을 아이, 왜 그래요? 이럴 땐 인정해줘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잘생긴 얼굴로 이 젊음을 왜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내 딸이 이쁘니 소개시켜줄 테니까 내 딸이 이쁘니 소개시켜줄 테니까 에이 아까 복수인가 봐요. 내 딸이 이쁘니 소개시켜줄 테니까 젊음의 쾌락을 즐겨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그만두고. 사위가 되라. 그렇죠. 젊은 청년이니까 자기 딸이 이쁘니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는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대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천상의 길을 가는 것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이 일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해나가고 사람들의 존경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유혹으로 안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모함입니다. 국왕을 찾아갔어요. 모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99% 진실에다 1% 거짓을 딱 쌓는 거예요. 상황을 잘 보세요. 젊고 건장한 청년들 32명이 외지에서 온 청년 한 명하고 같이 다녀요. 청소하려면은 기구 같은 거 들고 다녀야 안 들고 그렇죠. 다녀요? 네. 네. 들고 다니죠? 네. 봐보세요, 지금. 반란군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약간 무기로. 반역한다고. 네. 그렇죠. 보기에 영락 없이 한마디만 하면 반란군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32명의 작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점점 새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빨리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머리만 좋네. 원래 모함하는 사람들이 잔머리가 뛰어나. 하이 잔머리가 뛰어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나라에서 즉각 처형 그리고 대죄로 인정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죠? 반역죄요. 반역.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요. 국왕은. 반역이라 그러니까 곧바로 잡아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극형에 처합니다. 어떻게 죽였나요? 어떻게 처했냐면은요. 반역죄는 저 뒤에서 몰래 죽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보고 두려워하라고 공개적으로 죽이나요? 공개 공개. 채점을 하면 마을 광장에다가 33명을 딱 묶어가지고 앉혀놔요. 그리고 코끼리를 풀어놓습니다. 밟혀줄게요? 맞아요. 잔이네요. 코끼리. 그 나라에서 가장 난폭한 코끼리를 딱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날뛰다가 밟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죠. 네. 죽겠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여기 죽음을 극복하는지 안 극복하는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뭐 미리 답이 나와 있지만 보겠죠. 극복을 하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극복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궁금한 점 있으세요? 스님 잘. 네. 공덕이 청소하는 것도 공덕이면 공덕이 아닌 게 없을 것 같아요. 공덕의 종류가 뭐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청소하는 게 공덕이면 공덕 아닌 게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공덕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공덕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공덕이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본인은 천상의 길을 간다라는 확고한 세계관과 그리고 그걸 기쁘게 했기 때문에 공덕인 것 같으세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전자라면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 다 천상 가겠네. 그죠? 맞아요. 그쵸. 아니 뭐 마을로 한정지었지만 우리나라도 계속 쓰레기는 배출되고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은 다 천상으로. 그러네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법회 끝났어요. 근데 청년들이 다 빨리 집에 갔어요. 소임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소임자는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버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럼요. 네. 자 이거 공덕 돼요, 안 돼요? 부들부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네. 감정이입했어. 이게 비밀이에요.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선한 의도, 좋은 마음가짐, 행복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하든 공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신구, 우의, 삼업 전부 다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저 네. 여기 살다 보면요, 저희 뭐 나온 것처럼 이제 촌장처럼 이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제 모함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기는데 이제 현실로 이제 포기하고 아예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여기 마가처럼 포기하고 그냥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길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나 시기를 받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을 것이냐, 네, 뭐 그런 거죠. 네. 자, 1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컴플레인을 막 한다.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저요. 저도요. 무조건. 아니면은 가만히 인욕한다. 아, 그건 안 못해, 되지. 못해. 자, 둘 중에 뭘 것 같으세요? 뭐가 더 옳은 일인 것 같으세요? 참으면 병돼. 병돼. 네. 뭐가 더 옳은 일이에요? 근데 그 옳고 그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마다 성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맞아. 일단 저 말이 맞아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근데 뭐가 더 지혜로운 일인가는 있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뭐냐면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자기가 번뇌에 끄달려 가지고 주도권 없이 선택하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즉 싸우는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하고 가만히 인욕하고 참는 걸 선택했을 때 어떤 과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결과를 책임질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상황에 떠밀리거나 아무 생각 없이 흐름 따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1번을 선택해도 어리석은 거고 2번을 선택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걸 같이 싸우려면 같이 싸웠을 때의 과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선택을 해야 돼요. 참는 것도 그냥 이렇게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과를 알고 선택한다면 마가는 코끼리가 밟으려고 할 때도 별로 떨지 않았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경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수행자였나요, 마가는? 어떻게 경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로 가보죠. 33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코끼리가 막 이렇게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가족들 와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좀.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최고죠. 막 울고 막 촌장과 국왕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욕하지. 욕하지. 그러니까 지금 막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막 부들부들하고 있겠죠. 네. 네. 32명은 마가에게 영향을 받은 거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네. 평범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32명은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만 표정이 평온한 겁니다. 그러면 32명 중에 한 명쯤은 얘기했겠는데요? 야, 마가 너는 왜 하나도 안 화나? 이씨, 우리 너 때문에 이렇게 됐네. 맞아. 거기에 대해서 마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천상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어디 태어나는가? 천상에 천상. 태어났네. 근데 만약에 지금 죽기 직전에 두려움에 빠지고 국왕과 촌장에게 분노한다면 우린 어디 태어나겠는가? 그럼 그 태어남은 공덕을 쌓은 자신감에서 맞아요. 비롯된 거예요? 맞아요. 확신이 딱 있으니까 그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구나. 재 뿌리고 있구나. 32명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견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아유, 그래, 지금 죽으면 천상인데. 근데 감정은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돼요.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마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비심에 의지해서 지금 이 번뇌를 극복하자. 자비심에 의지해서 이 번뇌를 극복하자. 지금 이 얘기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머리로는 아니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비심에 의지한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